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 이민재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반도체 광학검사 장비 업체인 넥스틴입니다. 7월 10일에 탐방을 다녀왔고요. 보고서 발간 일자는 7월 14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7,000원을 제시드립니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들, 그 근거들로 이 4가지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성장,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 등 긍정적인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넥스틴은 저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요인들을 압축해보면 제한적인 고객사, 그리고 단일 제품군 등을 이유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서는 그 저평가 요인들이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기업 개요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2020년 상장한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업체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APS로 최대 주주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약 28%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23년 1분기 기준 수출이 약 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웨이퍼 패턴 결함 광학검사 장비 단일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 분야로 나뉘는데 주요 차이점은 초미세 공정 검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브라이트 필드 장비는 15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결함을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다크 필드 장비는 30나노미터 이하의 결함을 검출합니다. 넥스틴은 현재 다크 필드 영역을 주 타겟으로 삼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넥스틴의 장비는 반도체의 전공정, 여러 공정들 사이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를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왜 해소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장비에 대한 전체 산업 수요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굴곡은 당연히 있겠지만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우상향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미세화 정도 수준에서 수율 저하 요인의 약 40%가 패턴 결함인데 아무래도 보다 미세한 공정 기술이 개발될수록 패턴 결함률도 당연히 동시에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전체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장비가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브라이트 필드에서는 2개 업체, 다크 필드에서는 3개 업체가 주요 플레이어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크 필드 3개 업체 중 하나가 넥스틴이고요. 이런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 업체들끼리만 경쟁을 하는데 아직 이 시장에서 넥스틴의 마켓 쉐어는 5%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95% 시장, 야금야금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5%에서 0%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지만 동사는 현재 다크필드 분야에서 1위 업체랑 비슷한 수준의 감도 그리고 속도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절반 정도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이 예를 들어 한 10% 싸다 수준이면 장비에 대한 신뢰성 검증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시간이며 인력이며 투입되는 자원이 만만치 않은데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겠죠. 하지만 무려 절반 가격입니다. 그럼 충분히 교체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는 시작선이고 아직 침투 가능한 시장의 파이가 크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뉴스에서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죠. 상장 초부터 넥스틴의 장비도 규제 대상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미세화 그리고 첨단 공정에 대한 수출 규제로 넥스틴은 다크필드 장비가 주요 타겟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예를 들어 레거시 공정에서까지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금 레거시에서 미국 장비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겠죠. 그럼 대안을 찾아보니 일본 제품과 넥스틴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넥스틴 제품이 1위 업체랑 기술도 비슷한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 넥스틴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넥스틴의 장비가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주 내역표를 보시면 21년 중국 쪽 수주가 시작되었고 22년부터 중국 쪽의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언제까지는 지속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결과적으로 넥스틴은 수혜를 보고 있으며 아직도 그 수혜는 유효한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두 번째 요인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2년부터 중국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장 시에는 넥스틴이 국내 업체 2개, 수출 업체 2개 정도로 국내 특정 고객사 매출 비중이 8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고객사가 한정적이었는데요. 현재는 중국의 고객사들도 많이 늘어났고 국내 고객사들도 꾸준히 확대돼서 고객사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독점적이고 대체가 어려운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또는 해외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큽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HPSP 그리고 넥스틴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회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HPSP도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넥스틴의 기술력도 기술 장벽이 매우 높고 국내 유일이기도 하고 해외 고객사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히던 한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가 신제품 개발 및 출시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브라이트 필드 장비일 텐데 넥스틴은 DUV 광원 기술을 개발 중이며 24년에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크필드보다 덜 미세화 공정을 커버하는 매크로 툴은 내년 상반기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제품이 출시되면 웨이퍼 광학 검사 장비 3개 분야 모두에서 제품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비록 시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전기 제거 장비도 개발이 완료되어 매출을 기대 중입니다. 아래 그림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등록된 넥스틴의 정전기 제거 장비 예상 도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평가 해소 요인들은 근거로 실적과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자면 23년 올해 매출액은 1,405억 원, 영업이익은 716억 원을 예상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5,397원에 PER 18배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 97,000원을 제시드립니다. PER 18배는 글로벌 1위 업체의 멀티플인데요. 이 멀티플을 적용한 이유는 우선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 전방산업 업황이 개선된다고 해도 1위 업체는 워낙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파이가 성장하는 만큼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넥스틴은 산업의 역성장에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위 업체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을 한 만큼, 그리고 시장에 추가로 침투하는 만큼 더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1위 업체와 같은 수준의 멀티플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넥스트인 기업 탐방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